이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복권기금, 기획재정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애타게 이제 기다리고 계실 작가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엽 작가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사전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작가님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탐구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질문 자체가 되게 시적이지 않나요? 그쵸? 예. 그래서 저는 되게 인상 깊었는데, 혹시 어떤 이유로 이야기를 선택하게 되신 건지? 제가 예전에는 에세이나 아니면 칼럼 같은 걸 쓰면서 논픽션을 주로 썼어요. 소설은 말하고자 하는 게 분명하지 않거든요. 어떤 이해할 수 없는 타자들을 얘기할 때는 답을 내리기가 어렵잖아요.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없어요. 소설 같은 경우는. 그것도 좋았어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또 하나의 답으로 이 사람이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최대한 다각도에서 살펴보려 하는 게 그게 아마 소설에 어울리는 태도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추천하고 싶은 SF, 소설이든 영화든 게임이든 혹시 몇 가지 있으시다면? 소설 같은 경우는 거의 항상 추천드리는 작품이 옥타비아 버틀러의 캔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시간 여행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1970년대에 살고 있던 흑인 여성이 어느 날 갑자기 이해대가 있던 과거 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간 흑인 여자가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는가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 우리가 너무 SF란 장르를 협소하게 적용해봤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SF로 표달될 수 있는 것인데 항상 뭔가 우주가 나오고 전쟁이 나오는 이야기만 SF로 생각해왔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달팽이 책방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뒤쪽에서 어떤 손님이 사장님한테 책 좀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몇 권 이렇게 추천해주시면서 혹시 SF는 어떠세요? 라고 하니까 이제 그분이 SF는 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SF가 대중적이지 않은 장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걸 좀 우리가 타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사실 SF는 진짜로 조금 어려운 장르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좀 진흙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장르의 특성상 이 개념에 대해서 막 일부러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개념이 있고 알아서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작가들이 좀 쓰는 경향이 있어서 SF에 익숙한 독자들은 사실 다 이해하면서 읽는 게 아니고 모르지만 내가 언젠가 이해하게 되겠지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약간 진흙장벽이 있는 장르다 보니까 SF를 좋아하는 어떤 팬덤분들이 조금 좀 자부심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처음 읽으려는 분들한테 너무 어려운 작품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도전적이고 현대 독자들한테 인기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작품들을 추천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제 김채엽 작가님 책이 이문학에 정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SF를 원래 싫어하셨던 분들이 이제 김채엽 작가님의 책을 읽고 나서 나는 원래 SF를 싫어했는데 이렇게 재밌는 건 줄 몰랐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김채엽 작가님 책을 필두로 해가지고 팬덤이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분은 책 내용을 주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작품은 이제 어떤 문구회사죠. 문구회사에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물건들을 이제 팔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 침착함을 느끼는 비누라던가 우울함을 느끼는 향수라던가 이런 것을 판매하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게 실제로 가능하냐 아니면 유사과학이냐 플라시보 효과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이 작품에서 나오는 감정의 물성이 실제로 작동하는 걸로 이제 염두를 두시고 글을 쓰셨는지, 실제가 아니지만 유사과학인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제가 의도한 거는 이 소설은 SF가 아니어도 되는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효과가 없어도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주위에서 실험을 했더니 혈내장벽을 넘어서 어쩌고 저쩌고 썼는데 약간 좀 페이크 같은 그런 디테일로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현실에서도 이게 약효가 없는데 그런 실험 결과를 만들기는 사실 쉬워요. 작품 내에서 실제로 이 약이 정말로 인간의 감정에 작용하는가 아닌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상품이 등장했을 때 이 상품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것 좀 약간 미지수로 남겨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정은 컨트롤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감정적이다 그러면은 보통은 일종의 비판이 되는데, 이성적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통제라는 것도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뚱뚱하다 그러면은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 혹은 게으른 사람, 이런 식의 비판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판매해요. 어떻게 판매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방흡입수술이라는 것으로 판매를 합니다. 지방흡입수술이나 성형수술이라는 것으로 판매를 하는데, 이게 바로 기업이 우리에게 통제를 파는 방식과 저는 맞닿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정을 통제하는 것을 판매하는 거, 혹시 이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글을 쓰셨는지가 좀 궁금했거든요. 한국 사회에 너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우울증에 걸렸을 때 약을 먹는 거에 대해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간이라는 게 결국은 뇌에 의해서 어떤 마음이 발생하고 감정이 발생하는 존재인데, 너무 이것을 어떤 추상적인 개념인 물질이나 이런 것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것 같다. 인간은 사실 이 물질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커피를 마시거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어떤 향정성적인 약효들을 이제 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통제한다는 게 반드시 디스토피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가장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게 감정에 대해서. 그 다음으로 저희가 다룰 작품은 스펙트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저희보다 훨씬 더 세심하고 미묘한 언어와 말 체계를 가지고 있는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언어를 쓸 때 우리는 글자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림을 그립니다. 색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그림 하나에 담을 수가 있고, 말 같은 경우도 우리는 가청 주파수라는 게 굉장히 낮은 영역이잖아요. 주인공이 그런 색깔을 보지도 못하고 소리도 들을 수 없으니까 소통을 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고난을 겪는 그런 이야기인데, 주인공인 희진이 이제 루이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잖아요. 나중에는 잘자라는 말을 루이한테 하게 되면서, 아,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구나, 이렇게 느낀다고 이제 작품에 나와요. 저희 집에 이제 하숙생을 들인 적이 있어요. 그때 느꼈던 안정감이라고 할까요? 자기 전에 잘 자 이렇게 하고 잘 수 있었던 게 좋았었거든요. 저는 별거 아닌데도 인사를 하고 잘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좀 안정이 되고 안심이 되더라라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 루이랑 회찬의 관계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생각해 놨었거든요. 고양이나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단순한 동물의 의사소통인데도 굉장히 기뻐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앉아있을 때 앉으면 너무 좋아요. 사람한테는 전혀 그런 감정이 안 느껴지는데, 이게 다른 종일수록 굉장히 단순한 소통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작가님이 개인적으로 혹시 가장 좋아하시거나 추천하고 싶으시거나 한 작품을 꼽으신다면 어떤 작품을 꼽고 싶으세요? 저는 직전에 쓴 글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이 책에서 가장 마지막에 쓴 소설이 그 나의 우주영에 관한인데, 얘는 지금 봐도 내 생각이 많이 담겼고, 재경이라는 인물을 정말 마음을 담아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일 옛날에 쓴 글이 감내분실인데, 이거는 지금 보면 제가 썼다는 게 좀 어색할 정도로 좀 멀게 느껴져요. 그게 어쩌면 작가님께서 계속 발전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계속 성장을 하고 계시거나 바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해석해주시면 좋겠지만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